약속드린 시간이 다 되어서요. 네,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고를 담당하고 있는 김혜자 강사라고 하고요. 제가 항상 모든 학원에서 채용 마지막 단계가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건데 모든 학원에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름이 조금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린다로 바꿀까요? 또는 마지막 글자 요거 떼고 뭐 김혜지로 가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장명소를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뭐라 그랬냐면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주변 사람이 너무 잘 되는 이름이라서 바꾸지 말라고 해서 제가 그 말 듣고 정말 의미가 없네 이러고 안 바꿨고 제 옆에 제 동생이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동생 이름은 뭐예요? 이러시더니 네 뭡니다. 그랬더니 동생 이름을 바꿔. 그래서 그 해 국어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운이 투박하나 좋은 기운이 깃드는 이름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그냥 이름을 제 본명을 계속 쓰고 있고요. 저는 그 세종고를 담당을 하게 됐는데 원래 계속 저는 고등 내신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남은 저의 커리어를 이제 세종고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각오로 수업을 임하도록 할 거고요. 처음에 먼저 이제 세종고 내신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주 출제되는 그 빈출 문항 이런 것들을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에 어떤 학생한테 유리한지를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고는 제가 전에 계속 자사고 수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사고에서 어떤 식으로 이 세부 능력 획기적성, 그다음에 교과 성적 이런 걸 써주실 때 어떤 식으로 선생님들이 멘트를 달아주시는지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뭐 전교 1등 이렇게 하는 친구들 봤을 때 되게 잘 써주세요. 이게 약간 단계적으로 써줘요. 처음에는 뭐 어떻게 썼다가 이 친구가 이거를 어떻게 잘못된 점을 수정을 하여서 그 다음에 보완을 했다까지 되게 자세히 잘 써주시거든요. 그래서 자사고만이 갖고 있는 또는 사립학교만이 갖고 있는 그런 강점이 수시에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종고 자체에서도 수시를 잘 보내려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선생님들께서도 매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학내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채롭게 많아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참여하시는 뭐 독서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동아리도 굉장히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 뭐 진로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을 잘한 선배들이 와서 후배들한테 뭔가를 알려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다 다채롭게 이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다만 단점은 아마 어머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5월 1학년 전교생이 175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남녀공학이다 보니까 남학생이 3반이고요. 여학생이 4반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남학생들 가지신 어머님들은 우리 애가 약간 가면 최상이라면 모를까 약간 애매한 성적이면 보냈는데 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내신 따기가 조금 불리하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1등급 정도 학생들이 이제 스카이를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5등급제에서 전교생이 175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는 60명 안에 들어가면 2등급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60명이거든요. 1등급 제외하고 나머지 그래서 아주 비관적인 그런 명수는 아니다. 우리 아이가 조금 노력을 해준다면 2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범위는 똑같아요. 매년 똑같은데 거의 교과서 2개는 공통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교재가 4강이 들어가고요. 근데 모의고사는 수업을 하시고 지정해서 몇 개씩 집어넣기 때문에 이 2개를 합쳤을 때 엄청난 개수는 아니고 50개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맥스가. 그렇게 해서 시험에 들어가고 이어 출제 비중은 당연히 부교재가 50% 이상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가 이게 되게 특이한 점이에요, 어머님들. 원래 교과서는 쉽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별로 안 내요. 그리고 내도 어법으로 되게 이상하게 꼬아서 내거나 막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시험 문제를 세종고는요. 지금 33%나 교과서를 내주는데 되게 친절합니다. 엄청 쉬운 문제들로 깔아줘요. 33%를. 그리고 지금 모의고사가 네문항인데 이게 25지문이 다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거 수업한 걸 웬만큼 다 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율이 50% 이상 부교재지만 수업한 지문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다채롭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 1등급 컷은 94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상위권은 흔들 수가 없는 거죠. 이따가 시험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 대체로 굉장히 풀만한 문제들입니다. 50% 정도는 그냥 풀 수 있어요. 진짜로. 되게 희망적이에요. 하지만 4-5문제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이거를 맞추면 당연히 1등급에 들어가겠죠. 근데 솔직히 저희가 최상위권 학부모님들한테는 솔직히 뭘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학교 가서가 다 잘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보실 때는 우리 애가 2등급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그 점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2등급 컷이 80점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거죠. 1등급 아래에서
2등급의 컷점이 굉장히 10점 넘게 벌어져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가 중상위권이다 그러면 세종에서 2등급 따는 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보면 단순 변형 형식이 나와요. 단순 변형이에요. 이따가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심하게 변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살짝 바꾼다 할지 하는 정도로 변형이 되고 변별력 있는 문제 4-5문제만 심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문법의 비중이 정말 작아요. 딱 2문제 나와요. 객관식에 딱 2문제. 그런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보통 다른 학교들은 엄청 꼬아놓잖아요. 문법을 뭐 모두 고르시오. 뭐 모두 찾아 고치라든가 문제도 주관식으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세종은 1, 2, 3, 4, 5번 중에 틀린 거 하나만 딱 고르면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중학교 내신 시험에서 보시면 돼요. 우리 애가 내용적인 건 되게 잘 맞춰요. 또 단어도 좀 제법 잘 외워요. 근데 항상 틀리는 게 문법이야. 그리고 주관식에서 항상 실수를 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세종 가면 점수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문법이 2문제밖에 안 나오고 되게 뻔한 문법이 나오기 때문에 딱 2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0%로 되게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한글로 서술을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작 능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영어의 어떤 기본기가 부족해서 영어 문장은 못 만들어도 이 글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친구들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문해력이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책을 많이 읽고 내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고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이게 국어 같은 문제인 거니까 점수 따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그리고 영작도 이따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2020년 이전에는요. 주관식 100점도 40점이었거든요. 줄었어요. 30점으로. 그러면 우리 애들한테 유리한 거죠. 주관식이 어려운 애들한테는. 그래서 좀 심플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굉장히 문법의 비중이 작죠. 10%,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부분 50%, 그 다음에 20%는 독해와 어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영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이 유형을 보여드릴 텐데 보통 설명회 가시면 저도 많이 봤는데 막 어렵다, 엄청 범위가 많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들 풀겠습니까?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되게 희망적인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세종고는 되게 해자롭다, 문제가 친절하다. 60점은 그냥 깔고 가겠다는 약간 선생님들의 의지가 보이거든요. 보시면 4문제가 항상 출제되는 내용일지거든요. 그런데 3문제가 한글 선지예요, 어머님. 3문제가 한글 선지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그것을 먹어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써있죠. 그런데 어머니 여기 위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나요? haven't tried라고 되어 있잖아요. 낫을 구별하지 못한 애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문이 변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1, 2, 3, 4, 5번 보면 3번 찍고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3문제로 그냥 나와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영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어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어휘도 약하고 하면 일단은 여기서 약간 좀 지고 넘어가거든요. 지고 들어가요. 문제를 풀 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 appear이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고1인데 appear, 나타나다. 땀이 나타난다라고 했거든요. 원래 원문에서는. 그런데 1번에 보면 free of라는 단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어머님. free of가 뭐죠? 없는 거죠. 땀이 안 날 때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면 어휘가 진짜 약해서 프리를 보고 자유로움 밖에 생각이 안 나는 친구는 뭐 혹시라도 실수를 할 수 있겠으나 이 정도는 중1, 중2도 풀 수 있는 지문인 거죠. 그 정도의 어휘를 바꿔놓은 수준이 되게 평이하다. 맞죠? 이게 한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맞출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빈칸 추론 문제가 여성문항인데 자, 여성문항이에요. 빈칸은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중 하나인데 3문제가 역시 그대로 출제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원문이랑 똑같이 전혀 안 바뀌어요. 이게 원문인데 어디언스스가 원래 원문이었고 문제 자체가 그냥 어디언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틀리겠어요? 그렇죠? 한번 읽어봤으면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3문제를 그냥 줘요. 그리고 나머지 3문제가 변형인데 이거는 변형 같지 않은 변형이에요.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교과서 1과에서 변형을 하는데 일부 변형이죠. 원래 원문이 이거예요. 너 자신을 드러내는 위험을 무릅쓰는 게 rewarding. 뭔가 너한테 보상을 줄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너 자신을 드러내는 게 조금 위험하긴 한데 그게 보상을 줄 수 있어. 그럼 드러내란 얘기잖아요. 드러내라, 맞죠? 요 뒤에 부분 쳐내고 앞에를 똑같이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너 자신을 드러내는 위험을 한번 무릅써봐. 괜찮아.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형이라고 보기 애매한 거죠. 똑같은 말인데 뒤에만 쳐냈으니까. 이렇게 정답 처리가 되고 그 다음 일부 변형도 보시면 단어를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문이 쉐드예요. 이게 원문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이 출제되는 시험 문제를 오른쪽에 제가 넣어드렸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쉐드가 흘리다 버리다예요. 근데 어벤던으로 바꿨죠. 쉐드가 더 어려운 단어예요. 어벤던보다. 원문을 더 쉽게 바꿔요. 그리고 어벤던은 이 밑에 이미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겠죠. 그리고 2번 지문에서 보시면 inferior이 원래 원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superior로 바꿔놨죠. 완전 반이어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할 친구가 별로 없다. 한번 제대로 읽었으면. 그래서 이게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대말로 바꿔놓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문이 satisfy였으면 unsatisfied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 했지. 그래서 변형 자체가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좌절스러운 문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전 변형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변형에서 문제를 보시면 이것도 재밌는 게 왼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집트 화가들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이게 원문이거든요. 근데 시험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집트 화가들이 unknown, 알려져 있지 않다. 이렇게 바꾼 게 최고 바꾼 겁니다. 많이 바꾼 겁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틀인데 얘가 능동, 얘가 수동이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바꿔놓는 변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출 유형에서 내용 요약을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죠. 이거는 위에 있는 지문을 다른 언어로 이렇게 바꿔놓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종고에서 변형하는 주된 포인트가 뭐냐? 여기서 mixing cultures가 원문이죠. 뭐로 바뀌었나요? 정답에서 cultural exchange로 바꾸죠. 동의어로 완전 그냥 바꿔놓는 거예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얼핏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는데 학생들은 내용 요약을 어려워하니까 함께 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뭐죠? 콜라보레이션이죠. 협력. 이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을 보면 이게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빈출 유형 세 번째를 보시면 이게 이제 킬러에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인 주제를 알아도 이 특정 부분의 이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난 대충 이 내용이 뭔지 아니까 약간 일부분을 해석을 좀 제대로 덜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됐을 때 내가 살짝 애매하게 몰라. 해석이 좀 꼼꼼하게 정확하게 안 돼. 넘어가 버릴 수 있잖아요. 정확히 그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가는 그 문장을 딱 그어서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아래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읽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기가 없는 친구들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완전 수능형이죠. 수능에 똑같은 문제 유형 있잖아요. 자, 이 문제가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술형 빈출형에서 이제부터 서술형을 보여드릴 건데 마지막 유형입니다. 지금 보시면 서술형에서 조건을 지금 한국어로 서술을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말로. 근데 밤부 스템, 대나무 줄기의 특징을 우리말로 설명하라고 하는데 이 단어 두 개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해석을 해서 여기다 포함시키라는 거라서 대나무 줄기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된다 하고 되게 심플하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건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정의를 비교해서 설명하시오라는 이 두 문제. 근데 이게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어떤 애한테 너무 쉬울 수 있지만 어떤 아이한테는 이게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이게 세 문제 어순 배열하는 거, 영작하는 거 뭐 이렇게 최종 세 문제거든요. 근데 어순 배열은 어머님 너무 쉽지 않나요? 보시면 지금 바꾸는 게 없어요. 그냥 단어를 다 줬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prefer를 주실 거면 to를 안 줬을 것 같거든요. prefer 뒤에 to를 쓰는 걸 모르는 애들 있을 수 있으니까 문법적으로 다 줘요. 그리고 순서를 배열하라고 했는데 이게 되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틀릴 수 있는 애들은 없다는 거죠. 거의. 그래서 이거는 그냥 5점을 가져가라고 준 문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 도치 구문도 이 문법이지만 약간 어려워 보이잖아, 살짝. 근데 이 문법이 교과서의 핵심 그 문법이 도치였어요. 이 범위가. 그러니까 도치를 다 배우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면 결국은 기본 실력을 요하는 문제는 이거 하나입니다. 서답형 5번에서 보기가 없어요. 조건 알아 쓰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에서 감점을 당하거나 너무 기본기가 없으면 5점이 날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A, B 두 개이기 때문에 3점씩 부분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끄적거리면 일부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갈릴 수 있겠죠. 기본 실력이 없는 친구들과 있는 친구들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유형을 보여드렸고 이게 마지막인데요. 주관식의 마지막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 두 개의 지문이 다른 데 있던 지문이에요.
여기 있던 거 여기 있던 거를 그냥 합쳐버렸어요. 살짝 뭔가 주제가 통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갖다가 붙여놓고 이거를 그냥 요약하는데 여기 들어갈 말을 알아서 쓰라는 거예요. 주관식입니다. 요약문에 대한 해석도 없고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각 2점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문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영적 문제와 이 문제를 맞춰야지 1등급의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 근데 이것도 실상을 보시면 정답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정답이 integrating, accepting, including이거든요. 전치사 뒤에 ing를 써야 되는데 여기 들어있었어요. 보세요. integration으로 들어있었고요. 본문에서 찾아쓰라고 그랬어요. 웹을 찾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있는 단어의 어형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시험 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기 들어갈 단어 읽고 찾아서 동사, 명사죠, 명사. 그래서 이거를 명사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의외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기본기가 있는 친구들로 봤을 때. 그리고 오른쪽에는 empathy라는 명사예요, 원래는. 근데 이거를 동사로 바꾸는. 요 뒤에 보면 투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투부정사로 이런 식의 어떤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풀 수가 없겠으나 매우 막 극악의 난이도 막 이런 거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셨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최종고는 2등급 안에 들어가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학교보다 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포기하지 말라는 학교의 강력한 의지. 니들이 공부를 하면 나는 60점 이상, 70점 이상 무조건 맞게 해줄 거야 라는 식의 문제를 실제로 하시는 거고요. 범위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닙니다. 자, 문제가 되게 이상한 문제를 내요, 어머님들. 예를 들어서 주관식 너무 다 고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저렇게 다 꽈서 내고 근데 범위가 적어요. 예를 들어 부교재가 뭐 2, 30개밖에 안 들어간다.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시험 때 외워야죠. 그죠? 계속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세종고는 문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조건적인 암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하는 거죠. 오히려 단어나 파생어나 뭐 동의어를 많이 외우면서 꼼꼼하게 여러 번 이 지문을 4, 50개의 지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이 훨씬 더 이 아이들이 고득점하기가 쉽죠. 그러면 그것이 뭐다? 수능의 방향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최상위가 아니고 약간 수능 1등급도 약간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좀 간당간당하다 싶으시면 최종고는 내신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수능 대비까지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암기도 못하고 막 이것저것 힘든데 이거를 막 무조건 외우라고 시키는 게 우리 아이가 수능을 1등급으로 가는 기능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하면서 기본기가 어느 정도 약한 친구라도 암기가 싫고 근데 또 어휘는 웬만큼 하고 문해력이 높다. 그러면 세종고 갔을 때 저는 괜찮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학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수학 조금 평이하다. 타 강남권 학교에 비해서는 평이하고 그리고 이제 고2부터는 모의고사가 조금 들어가면서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수학도 할만하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중급 플러스나 심화 이상 친구들이 가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화 출신 학생 1등급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하시면 세종은 극악의 난이도는 아니고 그리고 노력하는 학생들한테 충분히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시험이다. 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세종고 이제 마지막 필승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우리 친구들 독해 기본기에서 문제만 풀고 답만 맞추는 건 의미가 없고요. 꼼꼼하게 단어 의미를 다 생각을 하면서 모든 문장 꼼꼼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 친구에게 유리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휘를 정리하는데 파생어와 동의어를 너무 어려운 동의어까지 필요가 없죠. 아까 문제 바꾼 거 보셨잖아요. 기본적인 능률법과 어원편 정도 확실하게 암기하고 있는 친구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글이랑 영어 주제문 요약하는 거를 한글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영작 서술형 연습이 그렇게 뭐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예비고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같이 연습을 해서 마지막에 그 영작 문제는 맞춰야 1등급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대비하도록 했습니다.